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지난주 유튜브를 본격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 신뢰받는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이 16일 개성공업지군의 남북공동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장면을 보고 북한 소식통들이 경악 속에 보낸 반응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6월 16일 남북공동사무소 건물이 사라지고 옆에 있던 15층짜리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완파되는 모습을 누구나 봤고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17일 TV를 통해서 남북공동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장면을 3차례나 되풀이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영상은 근거리에서 컬러로 찍은 거라 너무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여러 북한 소식통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 인민들도 그 폭파 장면을 보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은 그래도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민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도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대북 제재로 수출이 다 막히고 또 코로나로 셀프 폐쇄해서 밀수도 못하는 거 북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경제가 좀 나아지겠지.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굶어 죽을 정도로 몰리면 한국은 결코 동족을 외면하지 않고 식량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대북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몇 번 가고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눈에는 사람이 좋아 보여서 인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이 전 인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믿음을,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산산박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인민들이 어찌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북한이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고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큼 민생 경제가 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북한 사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한국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폭파한 것이죠.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의 눈에는 김여정은 그냥 오빠나 따라다니는 철없는 여자, 아버지 잘 만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그런 아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파란 김여정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한국을 맹비난하고 남북 긴장을 주도하고 자기 말을 교신양 학습시키고 더구나 이 땡볕의 사람들을 불러내다가 군중 집회를 시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여정이 인민들의 마지막 희망을 북한의 표현대로 처참하게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이 부글부글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군중대에 나와서 타도하라 죽이라 이렇게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집에 가서 김여정과 장금철의 담화를 화제에 올리면서 모두 욕합니다. 욕할 때는 김여정 동지 이러지 않고 그 기집애라고 합니다. 무슨 담화라는 게 문장들이 그렇게 수준이 없냐고 하는데 우리나 저쪽 북한 사람들이나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한글 문장인데 읽을 줄이야 모르겠습니까? 명색이 국가 성명인데 무슨 못 본 척 하는 놈들이 더 밉더라. 속이 메승메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건 여학생이 일기장이나 쓸 내용이지 성명이나 내고 인민들 보고 또 외우라고 할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통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메승메승하다, 깨끗하다 이건 우리말 사전에도 없는 고유어가 아닌데 대가리에 총 맞은 놈들이 아니고서야 그런 말을 대외 보도문에 올릴 수 있습니까? 지배층이 백성들까지 욕보일 정도로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어떤 소식통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강경대응을 왜 못하냐? 북한이 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한국도 개성공단에 남겨져 있는 업체 설비나 자재 같은 재산들을 회수하겠다는 명분으로 한국군을 투입해야 한다. 이거는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몇 번 만나더니 저절로 으쓱해서 배는 게 없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본때를 보이지 못하면 사무소 폭파 같은 깡패 짓을 계속 할 거다 이럽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치매증 환자 같은 아메리칸 늙은이가 친구요 뭐요 쳐올리니까 문 대통령도 조선노동당원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북한 내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제가 녹취록을 다 갖고 이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분노를 쏟아낸 것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몰래 여론조사를 합니다. 아마 인민들의 반응은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즉각 올라갔을 것이고 자신들이 실수했다고 판단하면 앞으로 폭파 장면과 담화문 낭독 이런 것은 안 나올지 모릅니다. 또는 난리를 치면서 불만자를 색출하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은 북한 인민들의 마음까지 이번에 폭파시킨 큰 실수를 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자들의 결말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폭파 장면을 본 북한 인민들의 목소리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제가 탈북자들이 한국 입국을 못한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뒤에 탈북 대학생들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10여 분 정도가 연락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후에 탈북 청년 2명이 취직했고 2명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습니다. 한 사장님은 아르바이트 하는 거 봐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공부하겠다면 석사, 박사까지 등록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취직한 것도 아닌데 정말 뭉클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금전적으로 한 분이 저에게 연락해서 400만 원을 보내주시는 등 지금까지 한국에서 430만 원, 또 미국에서 1,400달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돈은 지금 탈북 대학생들이 매일같이 모이는 공간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후원자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2년 넘게 운영돼 왔고 매달 운영비가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제가 사비로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월급쟁이라 그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 공간 운영비를 좀 충당할까 해서 유튜브도 시작했는데 아직은 편집 비용을 떼면 운영비가 나오지 못합니다. 이번에 후원으로 3개월치 가까운 운영비 정도 들어왔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 분들의 뜻을 간직하고 탈북 청년들이 훌륭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